버크셔소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버핏 할아버지하고 멍거 할아버지 보니까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몇 년 못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멍거 부회장은 옆에 막 거의 너무 나이가 드셔갖고 버핏 회장님도 이제 90, 100세가 가까워지시니까 연세가 정말 많이 드셔가지고 나이가 저기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원고 회장 그 얘기 써 있더라고. 야, 씨, 그 93세가 되기 전에 꼭 다 해야 돼. 93세가 되니까 뭐래도 재미가 없어.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93세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80대만 같이 괜찮았었는데. 막 이러시는데. 너무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어른들은. 저 나이 때도 저렇게, 그렇게 뭐랄까요. 몸과 마음을 젊게 하실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약간, 이 뒤에라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그 버크셔소의 주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 왼쪽에 나오는 요 소녀가 나와서 13살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13살인 거죠. 한국 나이로는 저는 뭐 거의 바뀌긴 했습니다만 옛날에 15살이라고 보면 되겠죠. 15살이어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6번 정도 버크셔에서의 총회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주주일 것이고 아마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아빠는 엄마가 주주겠죠. 그리고 이제 애를 데리고서 이제 거의 매년 오는 거죠. 보면서 애가 애들이 이제 되게 크게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감명을 받았어요. 한번 가봤거든요. 또 사실 가봤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졸리긴 했습니다. 시차가 안 맞아갖고. 근데, 뭐랄까요. 그때 갈 때 제 옆에 앉았던 그 중국인, 그 중국의 미국인이죠. 그분이 이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복수 총회를 몇 년째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더욱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더욱더 많이 사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일종의 종교가 돼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가씨가 나온 걸 보고서 이걸 동영상을 좀 녹화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어린이를 보니까 너무 똘똘한 거예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버크셔 사장 회장이신 이제 버핏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죠. 야, 이것이 질문한 거 보고서 당신이 올라와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 어린이 보고 뭐 그럴 만합니다. 이게 뭐 뭐라고 할까요? 기축통화 변화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핵심을 짚는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봐라고 했을 건데 도움을 줬겠죠. 애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근데 저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뭐 주식을 가르쳐서 뭐 또 뭐 경제 교육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근데 경제를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경제는 되게 복잡하니까요. 근데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익히겠다는 건 더욱더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글을 좀 먼저 적었는데요. 두서 없이 떠들 것 같아가지고 좀 적었는데, 제이슨 투바이크의 투자의 비밀부터 시작을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투바이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뇌내 도파민 얘기를 합니다. 도파민. 뇌에 도파민이 있죠, 도파민. 도파민이 있어가지고, 이 도파민 중독 얘기를 하거든요.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뭘 이제 내가 딱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이제 즐거움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딱 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마약을 먹었을 때의 반응도 도파민이 분비했다는 거죠. 근데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 그것도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라고 주식을 해갖고 내가 돈을 땄을 때 똑같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뭐야? 그럼 주식이 마약이니? 뭐 마약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뇌가 이제 반응을 할 때는 비슷하게 반응한다. 도파민으로.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위험한 거냐면요. 마약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처음에 한 1mg, 0.1mg 먹어도 조금 이제 충격이 되게 심하게 효과가 있겠죠. 도파민이 정상적인 수치보다 분비가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약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죠, 주식도. 점점 더 이제 흥분을 느끼려면 큰 돈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을 걸어서 이게 뭐 100만, 뭐 만 원 따도 좋아, 10만 원 따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런 거죠. 저 무슨 얘기 많이 들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커피값이나 벌면 되지. 그러다 뭐라 합니까? 반찬값만 벌면 되지. 좀 휴가비만 좀 벌면 되지. 어느샌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든 돈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끝이 납니까? 안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BW나 뭐 다른 이제 뭔가 파생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선물을 건들고 옵션을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넘어가죠? 더욱더 짜릿한 거. 선물 옵션 건들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넘어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갔거든요. 왜 그럴까? 뇌내 도파민 때문인 거죠. 이게 그 마약 중독이 되듯이 이제 트레이딩에서 점점 더 강력한 이제 뭐랄까 중독이 진행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자극을 바라다 보니까 계속 사고 팔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중독 증세가 마약 금당 증세하고 똑같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이 끝나고 나면 승질이 나죠. 주말이 되면 왜 장을 안 여나 또 화가 나고요. 왜죠? 사고 팔고 싶으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단타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또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기계로 돌려갖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그럼 떼돈 봅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럼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뭐로 연구 보고서 냅니까? 그냥 자기 단타하고 돌려갖고 그걸 돈을 벌지. 시타델이라고 있죠.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죠. 진짜로 그걸 돈 벌 수 있으면 뭐로 투자를 받습니까? 지 혼자 투상돈 다 끌어가지. 나지 못한 걸로 봐서 그렇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한계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한계가 있다. 되는 비밀이 있으면 한테 말해줄 리가 없다.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세상을 걔가 지배를 하겠죠.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뇌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에게 뭘 이렇게 주식을 좀 사고 팔게 해가지고 교육을 우선해갖고 버핏이 일찍 시작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버핏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성공한 거고 아까 어린이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좀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마약 중독자와 비슷한 도파민 중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내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뭐 무슨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단타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단타 쳐가지고 꼭 돈을 잃는다는 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잃는다는 거지. 꼭 다 잃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뭐랄까 차트의 신을 만나본 적이 있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입니다. 호황장에. 불황이면 어떻게 되죠? 다 잃습니다. 한 방에. 주변에 좀 찾아보시면 한두 분씩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운때가 맞는 거죠. 신입니다. 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죠. 그리고 나갑니다. 도박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도박이 아니라고 또 말하기도 그렇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독된다.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아자가트 문명과 전쟁이 또 나옵니다. 이 문명은 되게 많이 물거먹죠. 뭐라고 하죠? 인간 역사 200만 년인데 그 중에 5천 년만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고 나머지 199만 5천 년은 들판을 뛰어놀았는데 들판을 뛰어다닐 때 뭡니까? 사냥을 내보낼 때 그 뭐랄까 지나가는 뭐 이렇게 늑대한테도 덤비고 사슴한테도 덤비고 소한테도 덤비고 끝에서 맘못으로 때려잡고 해야 되거든요. 되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겁이 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걸 덤비게 하는 건 무엇일까? 도파민입니다. 왜? 성공했을 때 그 희열감 이렇게 팍 오는 거죠. 마약을 딱 맞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처음서부터 맘못을 잡으러 가겠냐? 아닙니다. 옆에 있는 쥐부터 잡아먹었겠죠. 쥐, 토끼,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거 뭐 하다가 끝에 가면 이제 맘못을 덤비는 거죠. 실패하면 되니까 바로 밟혀 죽죠. 그리고 덤빕니다. 왜죠? 중독이 됐으니까. 그래도 집문서를 팔아서 밀어 넣어요. 망할 것 같은데도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자기도 망할 것 같아서 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보면 미친 짓인데 집문서 팔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왜죠? 될 것 같거든요. 뭡니까? 도파민 중독이거든요. 분별력 있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찰리 먼거 바이벌 끝에 가보면 이제 찰리 먼거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찰리 먼거가 문답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물어봅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걔는 벌써 이제 세상이 망하기를 5년째 기다리고 있다 지금. 내가 보기엔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느냐. 이게 뭔가 뭐라고 합니까? 절제 있게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덮어놓고 돈을 쓰다 보면은 거지가 될 수 있다. 아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또는 덮어놓고 막 살다 보면은 매도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죠? 그러니까
먼거 할아버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딱 생각해보면, 아, 도파민 중독이 돼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자신을 절제하면서 능력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내가 아는 걸 하고 못하는 걸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죠. 왜죠? 예, 선배들이 바보가 였던 게 아니죠. 한번 딱 발을 들여놓으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쪽, 이렇게 뭐, 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 도박 중독과 주식 중독이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 기전은 뭡니까? 똑같이 도파민 중독이고, 보통 똑똑한 어린이, 앞에 나온 이제, 버크셔에서의 총에서 얘기하던 그런 이제 똑똑한 어린이가 되길 바라는데, 그것보다는 도박 중독에 가까운 도파민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들이 심리적으로 연구가 돼 있고, 왜 그런지는 알지만, 이것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왜 말리지 않을까? 왜 말리지 않을까요? 왜 말리겠어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뭐에 도움이 됩니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꾸 사고 팔면 뭡니까? 세금이 나가죠. 강원랜드를 가보셨습니까? 강원랜드 아침에 식사가 되게 식당이 엄청 좋아요. 맛도 엄청 좋습니다. 먹고 나왔거든요. 먹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추리한 옷을 입고 막 뛰어들어와요. 뭐라죠? 허리에다 전대라고 하죠. 그 돈 집어넣는 거. 그걸 딱 차고서 막 뛰어들어와요. 왜 뛰어들어오죠? 강원랜드 들어가요. 보기에 그렇게 돈 많아 보이시지 않으세요? 근데 막 눈에 광채를 반짝반짝 광채를 뿜어요. 반짝반짝 눈에서 막 또 빛이 나요. 왜죠? 땡겨야 되니까, 던져야 되니까 섰다를 해야죠. 왜죠? 뇌세에 도파민이 팍팍 도는 거죠. 매일 아침 9시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 눈에서 불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전 세계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강원랜드하고 주식시장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통계는 뭡니까? 도박에서 나왔습니다. 뭐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국가의 목적에 맞게 인간들 행동을 갖다 일부 강화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아니, 넌 어떻게 워렌 버핏에 질문하는 저런 어린이를 보고 그렇게 뛰어나고 멋진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악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곰인가 봅니다. 이런 생각만 하죠. 자, 요 책 몇 권 가지고 되게 많이 울거먹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 책, 요거 몇 권 가지고 어쩜 이렇게 많이 울거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 나오죠. 뭐 이렇게 좀 투자 원칙을 만들어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나오는 것이고 자산 배분을 좀 여기서 자산 배분을 하라고 얘기하죠. 제이슨 추바이건 자산 배분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쪽에서 왔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매크로 투자, 자산 배분 투자자거든요. 성공적이죠. 아주 성공적입니다. 근데 먼거가 뭐라고 합니까? 먼거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제는 가치 투자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이번에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원칙을 만들라고 했고 얘는 이미 원칙을 만들어갖고 그걸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럼 이 할아버지는 여기에서 우리한테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고민해볼 바가 좀 있겠죠. 이 내용 안에도 인간의 그 현대 심리학에서 엄청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현대 심리학이 발전해온 그 루트를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 고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하죠. 휴리스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완벽한 자료가 없으니까 대충 있는 거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서 이제 착착 맞춰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까 그 버핏한테 질문하는 그 어린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 아이한테도 저런 걸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저게 휴리스틱이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빨리 잘 가르쳐가지고 어린이가 저렇게 똘똘하게 만들어서 커서는 더 잘했어야 되겠, 더 잘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생각도 할 거고. 저 같으면 얼마 전까지 그 반대였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아이고, 아빠, 이게 뭐야. 채권에서 알고 싶어. 환투자를 하면 돈을 벌까? 그러면, 그딴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가르칩니다. 다른 분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애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갖고 엊그저께 가상금리 설명하니까 애가, 하품을 쫙쫙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뭔가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애를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애한테 이런 도파민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내가 가르치는 게 어쩌면 애한테 편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가능하면은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그걸 얘기하냐 쉽게 뭐 애한테 주식 가르치지 말고 역사나 가르쳐라 이런 얘기 하면 되지.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또 그렇게 됐는데 뭐 그럼 무슨 뭘 가르치라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이제 또 책을 또 권해드려 봐야 되겠죠. 대체 뭐가 있을까? 여기도 멋진 책이 있습니다. 뭐죠? 이게 또 안 좋은 책 권해드리면 순 없으니까 여기 뭐 무슨 책이냐면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금융 아니 뭐 하면 뭐 열기만 하면 투기고 뭐 열기만 하면 나쁜 거냐라고 하는데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책 되게 좋은 책이에요. 금융투기 역사라는 책이 엄청 뛰어난 책이거든요. 저 읽고서 되게 감명 깊었어요. 야 그건 너니까 네가 그 뭐랄까 곰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에드워드 챈슬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거 괜찮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인간이 이제 그 어떻게 시장에서 해왔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꽤 괜찮아요. 제이슨 트바이크의 투자의 비밀과 엮어서 읽으면 이것도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그중에 가장 나한테 남는 책은 뭡니까? 도움이 되는 책은 사실은 금융투기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게 제일 남는 겁니다. 왜죠? 다른 걸 읽어봐야 재미는 있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금융투기의 역사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할아버지가 그러죠. 가장 좋은 기회는 뭡니까? 남들이 바보짓 할 때 온다고요. 금융투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들이 바보짓 어떻게 왔는지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배워두면은 이 책을 읽어두면은 뒤에가 내가 그걸 뽑아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한 발짝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거기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 역치를 좀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삽하고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좀 한 발 떨어져서 좀 관찰할 수 있을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나의 편견, 휴리스틱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판단 도구들을 좀 그래도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좀 준비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뭔가 냉정한 이제 근거 안에서 움직여야 될 때 나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방식이 꽤나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조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소리 잘 들리셨나 모르겠네요. 다 알던 건데 또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번 모임 때 2시간에 맞춰갖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얘기 되게 재밌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뒤에 다시 녹음해야지. 근데 이제 뒤에 녹음하니까 많이 까먹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전 그때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6분이나 계신데 따로 말씀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 녹화를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